금요일 장세는 저희가 예측했던 방향으로 고점을 터치하는 공간, 그리고 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매수의 방향으로 티피컬한 원웨이 장세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려는 오지만 모멘텀은 약해지는 공간에서 목선 2번까지 치는 공간, 그리고 그 위로 강한 파동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맞고 다시 떨어지는 매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피벗과 추세의 기준을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상방으로 터져 나오는 이 상방의 모멘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리어 파동 카운팅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대 부호에서 회복을 해줄 때 1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멘텀을 쏴줄 때 이제 3파가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굉장히 많이 쏴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강하게 또 쏴주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아직 5파, 즉 한 방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해보시면 회복할 때까지가 2파를 치고요. 눌리고 나서 다시 터져 나오는 모멘텀의 컨펌을 받고 추세를 쏴주는 3파까지 보시고, 이제는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피봇에 눌러주고 5파형은 미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터치형이 나올 수도 있고 돌파형이 나올 수도 알 수는 없지만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뚫고 나가는 것보다는 미달이나 터치형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4파의 눌림이 혹시라도 덜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달형보다는 터치형이나 돌파형이 살짝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멘텀이 다시 수렴을 해주고 다시 매수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피봇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피봇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면 역매매를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피봇 라인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설정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피봇을 좀 잘못 설정해서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인디케이터 들어오시면 피봇이라고 쳐주시면 피봇 포인트 스탠다드라고 뜹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선이 뜨게 되는데 피봇 라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톱니바퀴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중간에 있는 피봇 라인, 결국 피봇 라인이라는 것이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저항으로 올라가면 매수를 동행하고 밑으로 지지로 내려가면 매도로 동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30분 차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피벗 라인을 저 같은 경우는 밝은 라인으로 설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선이 너무 많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윗 라인까지 따라가면 정말 극한의 역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추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4, 5는 없애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뭐냐면요, 저희는 데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피벗의 타임프레임을 오토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데일리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나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해 주셨다면 조금 더 굵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의 굵기를 1이 아닌 2나 3 정도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방금 봤던 차트에서 1파 이후에 2파 안착하고 나면 3파나 5파까지를 노리는 매수를 동행하실 텐데, 이때 이제 피봇 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익절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그 이탈 선에 따라서 어차피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공간에 고점까지 동행을 하실 텐데, 고점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실 수 있냐면 저항 1까지 매수로 동행, 그리고 저항 2까지 매수로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로는 지금 저항 3, 4, 5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막 가는 거는 데일리를 기준으로는 굉장히 추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일리를 기준으로는 항상 저항 1이나 2까지를 매수로 동행했다라고 하시면 포지션을 클로징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는 날이 장날이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채널의 추세 라인을 타고 가는 기점에서 저희가 어디를 부딪히고 갈 건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격적인 라인을 타고 간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고점을 그을수록 공격적인 라인이 설정이 되고요. 그 이전의 고점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조금 더 보수적인 저점의 라인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라인이 상당히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피봇도 지금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전 고점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상방으로 터져 나오는 모멘텀이 확정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점을 부딪히고 다시 터져 나오는 공간에서 매수로 터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터져 나올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테크니컬리 무시할 수 없는 저항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오버슈팅으로 간주를 하고 난 이후에 밑으로 뚝 떨어진다면 매도 셋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맨 처음 떨어지는 파동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변곡은 떨어지고 다시 한번 부딪히고 난 이후에 여기를 기점으로 떨어지는 얘를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민감도 X, Y, Z적으로 반복 시행 가능한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30분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뭐 나스닥 보시는 분들은 500틱 차트, 1500틱 차트, 3000틱 차트 정도에서 발생하는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과 연계해서 내려가면서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파동이 터져 나오는 1파 이후에 눌리고 다시 모멘텀을 발사해주는 3파에서 매수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원웨이 형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얘가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10선 맞고 갈 수도 있고 20선 맞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8선과 21 예매를 쓰시는 분들은 8선을 맞을지 21선을 맞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의 추세 기준에 따라 피봇을 맞고 그날에 형성되는 데일리 피봇이 있겠죠. 다음날이 되면 다시 피봇 계산식에 따라서 피봇이 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봇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최근에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쏴줬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오면 미달형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실 수가 있고, 조정이 만약에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터져 나올 때 고점이나 고점을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매매 플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ABC잖아요. 매매 플랜은 지금 여기에서는 눌리면 다시 매수를 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 고점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고, 즉 어깨를 맞고 강하게 위잭을 맞고 떨어지는 순간에서는 이 아래 공간에서 다시 X, Y, Z 기준으로 매도 셋업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플랜을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